네이버 노조가 오는 20일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사의 갈등 국면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10개월간 공회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네. 이 가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바로 협정 근로자라는 겁니다. 협정 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 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업무나 안전 보호 등 핵심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파업 기간에도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노사 합의로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협정 근로자를 명시해놓은 법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IT 기업의 노조가 생긴 것도 이례적이며 파업까지 진행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인데요. 이 협정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정 근로자 말고도 이 네이버 노조의 쟁의는 조금 특이한데요. 네,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 휴가를 늘려달라 이런 주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노조는 현재 사측이 3년마다 주는 10일의 안식 휴가를 15일로 늘리고 남성 직원의 유급 출산 휴가도 현재 3일에서 10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경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아무래도 IT 업계의 업무 강도는 좀 높잖아요. 네. 네, 휴가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 뭐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아무래도 협정 근로자 협정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3가지 중재안을 들고 나섰는데요. 2년간 근무 시간을 충족한 직원에게 15일의 안식 휴가를 제공하고 남성 직원에게 유급으로 10일의 출산 휴가 제공, 인센티브 제도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었습니다. 노조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거라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거절했습니다. 사측은 협정 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20일로 예정된 쟁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이버도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용자들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다행히 파업에 바로 돌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쟁의 행위만 할 예정이라서 큰 혼란은 없을 예정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용자가 약 3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데다 노조 측도 여론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IT 업계에서 갖는 독보적인 지위도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당장 큰 피해는 없겠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번 쟁의 행위는 IT 업계 최초의 쟁의인데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 업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발걸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